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한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묻은 것은 VX 신경작용제. 유엔이 지정한 대량살 상무기였죠. 남자의 이름은 김정남.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이복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22살 김한솔. 아버지가 암살당한 그 순간 김한솔은 마카오의 한 기숙사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흘러나오는 자막. 김정남,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사망.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당신의 아버지가 암살당했습니다. 다음은 당신입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김한솔은 창밖을 봤습니다. 기숙사 앞에 검은색 세단 2대. 어제부터 거기 있던 차들이었죠.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다음 타겟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보다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그날부터 김한솔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스니아 모스타르. 유엔 국제학교 기숙사에서 16살 김한솔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일 사망. 향년 69세.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죠. 김한솔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룸메이트가 물었습니다. 한솔, 괜찮아? 김한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손자인지, 자신의 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백두 혈통. 북한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그 혈통의 일원. 하지만 김한솔은 북한에서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카오에서 태어났고 중국에서 자랐으며 보스니아에서 학교를 다녔죠. 아버지 김정남은 2001년 일본 입국 사건 이후 북한 권력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가짜 여권으로 도쿄 디즈니랜드를 가려다 붙잡힌 그 사건. 그날 이후 김정남은 영원히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한솔 역시 조국 없는 왕자가 되었죠. 하지만 김한솔은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죠. 유엔 국제학교에서 그는 프랑스어와 영어를 배웠고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음악을 듣고 친구들과 농담을 나누는. 하지만 2011년 12월 17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솔아, 조심해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내 삼촌이 권력을 잡았어. 김정은이. 김한솔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너는 백두 혈통이야. 김일성의 증손자고 김정일의 손자지. 그리고 김정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혈통상으로는 그보다 윗세대야.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위험한 거야. 정은이는 내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볼 거다. 김한솔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과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상관없어도 너는 김씨 왕조의 일원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해. 그날 밤 김한솔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모스타르의 겨울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죠. 여러분은 자신의 혈통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김한솔은 그날부터 그런 공포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김한솔은 프랑스 파리로 갔습니다. 시앙스포 대학 정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였죠.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핀란드 공영방송 YL이. 김한솔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카메라 앞에 섰죠. 저는 김한솔입니다. 김정일의 손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한 정권이 싫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자유가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인터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백두혈통이 북한 정권을 비판한 것. CNN은 특집으로 다뤘고 BBC는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터뷰는 김한솔에게 재앙이었습니다. 북한은 즉각 반응했죠. 조선중앙통신은 김한솔을 배신자라고 규정했고 노동신문은 그를 민족의 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한솔아, 왜 그랬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말한 것뿐이에요. 내 생각?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이제 우리는 더 위험해졌어. 하지만 아빠는 예전에 개혁 개방을 주장하셨잖아요. 그건 조용히 한 거야. 내가 한 건 전 세계에 선언한 거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해라. 정말 조심해. 그 후로 3년. 김한솔은 파리를 떠나 마카오로 돌아왔습니다. 마카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며 조용히 지냈죠. 더 이상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SNS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명인간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앞에 낯선 차들이 보였고 도서관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그럴 거야. 정은이가 너를 놓칠 리 없지.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위협이야. 2017년 1월 아버지가 마카오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한솔아, 잘 지냈니? 네, 아빠는요? 나도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한솔아,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소리예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북한 사람을 믿지 마라. 그리고 중국 대사관도 가지 마. 아빠,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한 달 후인 2017년 2월 13일. 김한솔은 기숙사에서 CNN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속보가 떴습니다. 북한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 말레이시아에서 암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공항 CCTV 영상. 2명의 여성이 김정남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무언가를 바릅니다. 김정남이 비틀거립니다.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곧 쓰러집니다. 김한솔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암살당했습니다. 다음은 당신입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김한솔은 창밖을 봤습니다. 기숙사 앞 검은색 세단 2대가 엔진을 켠 채 서 있었습니다. 김한솔은 커튼을 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 경찰? 중국 공안? 한국 대사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대사관도 가지 마. 김한솔은 방문을 잠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여권을 꺼냈죠. 마카오 여권, 북한 여권. 2개의 정체성. 하지만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마카오는 중국의 영향권이고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입니다. 한국.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미국. 비자도 없습니다. 김한솔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알 수 없음. 제목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김한솔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김한솔 씨, 우리는 당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72시간 내에 결정하십시오. 이 이메일에 YES라고 답장하세요. 천리마민방위. 천리마민방위. 김한솔은 그런 조직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기일까? 아니면 북한의 함정일까?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검은색 세단은 여전히 거기 있었고 이제 한 대가 더 늘어나 세 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한솔은 답장을 쳤습니다. YES.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습니다. 30분 후 기숙사 뒷문으로 나오세요. 회색 밴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배낭 하나만 가져오세요. 휴대폰은 버리세요. 김한솔은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42분. 30분이면 자정 넘어갑니다. 그는 배낭을 꺼냈습니다. 여권, 지갑, 옷 몇 벌.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 그 사진들을 배낭에 넣었습니다. 노트북은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휴대폰도 침대 위에 던져놨죠. 오전 12시 10분. 김한솔은 기숙사 복도로 나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죠.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 뒷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회색 밴이 서 있었습니다. 밴의 슬라이딩 도어가 열렸습니다. 빨리 타세요. 낮은 목소리. 김한솔은 뛰어갔습니다. 밴에 올라타자마자 도어가 닫혔고 차는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는 두 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김한솔 씨? 네. 저희는 천리마민방위입니다. 당신과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가족이요? 어머니와 여동생도 지금 구출 중입니다. 김한솔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세요. 아직 위험구역입니다. 배는 마카오 거리를 빠르게 달렸습니다. 네온사인이 스쳐 지나갔죠. 카지노, 호텔, 상점들. 평소라면 화려하게 보였을 그 풍경이 이제는 마지막 작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묻지 마세요. 알면 안 됩니다. 남자는 김한솔에게 검은색 천을 건넸습니다. 눈을 가리세요. 김한솔은 그대로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내리세요. 눈가리개를 벗었습니다. 어느 항구였습니다. 작은 보트 한 척이 물 위에 떠 있었죠. 저걸 타고 가는 건가요? 네. 어디로요? 안전한 곳입니다. 김한솔은 보트에 올랐습니다. 엔진이 켜지고 보트는 어둠 속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마카오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22년 동안 살았던 곳.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그곳이었습니다. 1시간 후 보트는 작은 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남자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한솔은 혼자 남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죠.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지금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 이제 아버지는 없습니다. 김한솔은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도어가 열렸고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한솔아.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김한솔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여동생도 거기 있었습니다. 오빠. 세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천리마민방위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미안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번에는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키가 크고 말쑥한 차림의 동양인. 제 이름은 미스터리입니다. 천리마민방위의 현장 책임자죠. 천리마민방위가 정확히 뭔가요? 북한 정권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돕는 조직입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건가요? 미스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김정남 씨가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을 보호해달라고요. 김한솔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요? 네, 3개월 전입니다. 김정남 씨는 자신이 곧 암살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싱가포르를 거쳐 네덜란드로 갑니다. 거기서 망명 신청을 할 겁니다. 네덜란드요? 당신 가족을 받아줄 유일한 나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중국을 자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만이 용기를 냈죠. 김한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감사하기엔 이릅니다. 앞으로 87시간이 가장 위험할 겁니다. 87시간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중국 공안, 북한 공작원,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추적을 피해야 합니다. 미스터리는 김한솔을 똑바로 봤습니다. 각오되셨습니까? 김한솔은 가족을 봤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다시 미스터리를 봤습니다. 네, 각오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출발하죠. 네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김한솔은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희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의 신호인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싱가포르 공항이었습니다. 새벽 5시 창이 국제공항. 미스터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중국 공안이 모든 공항에 당신들의 사진을 돌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새로운 신분입니다. 미스터리는 여권 3개를 건넸습니다. 김한솔의 여권을 열었습니다. 이름 박민준. 국적 대한민국. 한국 여권이요? 가짜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가짜죠. 어머니와 여동생도 한국 이름이 적힌 여권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한국에서 온 관광객입니다. 가족 여행 중이죠. 김한솔은 여권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혹시 들키면요? 들키면 안 됩니다. 공항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김한솔의 손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공항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미스터리가 속삭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걸으세요. 평범한 여행객처럼. 출국 심사대가 보였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앞에 5명, 4명, 3명. 김한솔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다음 분. 김한솔은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펼쳤습니다. 스캐너에 대고 확인했습니다. 5초, 10초, 15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사관이 김한솔을 쳐다봤습니다. 여행 목적이 뭐죠? 가족 여행입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암스테르담입니다. 심사관은 다시 컴퓨터를 봤습니다. 김한솔은 숨을 참았습니다. 딸각. 출국 도장이 찍혔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김한솔은 여권을 받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탑승구로 가는 길. 공항 곳곳에 CCTV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안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죠. 미스터리가 말했습니다. 저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쪽 길로. 우회로를 돌아갔습니다. 탑승구 47번. 암스테르담행 KLM 항공. 탑승권입니다. 김한솔은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좌석 23A, 23B, 23C. 가족은 나란히 앉을 수 있었습니다. 미스터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헤어집니다. 네. 암스테르담에는 다른 요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간색 모자를 쓴 여성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스터리. 아직 감사하지 마세요.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 긴장을 풀지 마세요. 미스터리는 사라졌습니다.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한솔은 가족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탑승권을 스캔했습니다. 비프 소리.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비행기 입구가 보였습니다. 승무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좌석을 찾았습니다. 23A, 23B, 23C.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여동생이 속삭였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김한솔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행기가 떴습니다. 창밖으로 싱가포르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한솔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13시간의 비행.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김한솔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주위를 둘러봤죠. 혹시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비행기 뒷좌석에 동양인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 이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김한솔은 불안했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22살 청년. 하지만 그 눈빛은 늙은이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때 뒷좌석 남자 한 명이 화장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김한솔과 스쳤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속삭였습니다. 김한솔. 김한솔은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김한솔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정체가 들킨 것 같아. 뭐라고? 뒷좌석 남자가 내 이름을 불렀어. 어머니는 긴장했습니다. 어떡하지? 모르겠어.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어떻게 돼? 괜찮아, 비행기 아니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야. 하지만 김한솔은 알고 있었습니다. 13시간 비행 후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5시간, 8시간, 10시간. 네덜란드가 가까워졌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김한솔은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네덜란드 땅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 하지만 그 평화 속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을까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승객들이 일어났습니다. 김한솔도 배낭을 챙겼습니다. 비행기 밖으로 나왔습니다. 스키폴 공항.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김한솔은 가족과 함께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그때 뒷좌석 남자 2명이
다가왔습니다. 더 가까이. 김한솔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남자들도 빨라졌습니다. 한솔아, 뛰어.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김한솔은 뛰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달렸습니다. 공항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비켰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빨간색 모자를 쓴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여성이 손짓했습니다. 김한솔은 그쪽으로 뛰었습니다. 여성은 옆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세 사람은 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성이 말했습니다. 안전합니다. 여기는 네덜란드 정부 관할 구역입니다. 김한솔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정말 안전한 건가요? 네, 이제 당신은 네덜란드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김한솔은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여동생도 울었습니다. 87시간. 그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성이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김한솔 씨. 네덜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한솔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네덜란드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하늘. 하지만 그 하늘이 이제껏 본 하늘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자유. 그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백두혈통이라는 족쇄에서, 북한이라는 감옥에서, 공포라는 그림자에서 드디어 자유로워졌습니다. 한 달 후 네덜란드 어느 안전가옥. 김한솔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천리마민 방위가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김한솔입니다. 김정남의 아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2017년 2월 13일 북한 정권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형을 죽였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죠. 김한솔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 정권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그는 준비한 문서를 들어올렸습니다. 이것은 북한 권력층의 비자금 계좌 목록입니다. 그들이 인민의 피땀으로 모은 돈을 해외에 숨겨놓은 증거죠.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모든 뉴스가 김한솔을 다뤘습니다. 백두혈통의 반란. 김정은의 악몽. 북한 정권 폭로한 22살 청년. 북한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김한솔을 배신자라고 불렀고 노동신문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한솔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침묵이 아닌 진실을, 공포가 아닌 용기를, 족쇄가 아닌 자유를. 그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현재 김한솔은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그의 정확한 위치는 오직 천리마민 방위만 알고 있죠. 하지만 그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천리마민 방위는 그 후로도 수백 명의 탈북민을 구출했습니다. 북한 고위층 인사들, 외교관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이 조직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자금을 대는지, 누가 운영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김한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혈통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김한솔은 백두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혈통을 거부했습니다. 독재와 억압의 상징이 아닌 인간으로 살기로 선택했죠.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버려야 할 족쇄가 있지 않나요? 가문의 기대, 사회의 시선, 아니면 스스로 만든 감옥? 김한솔은 보여줬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혈통은 운명이 아닙니다. 선택이 운명을 만듭니다.